두 분께 시장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. 윤여민 FP하고 먼저 시장 지금 보고 계시는 뷰를 좀 확인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사실 이제 간밤에 사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적 좀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좀 시장에 좀 훈풍이 좀 불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FOMC 관련된 좀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금 뭐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. 뭐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핵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이제 이유와 좀 언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지난주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, 거의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거의 뭐 상수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외국인의 매도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심리 선호 현상이라든지 혹은 네.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어떤 지표가 좀 좋게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숙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나스닥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잘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증시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5월은 50bp, 6월, 7월은 75bp에 대한 상승분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좀 어느 정도 좀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좀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좀 언급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어떤 매도나 손절보다는 지금 홀딩 혹은 이제 좀 매수의 관점으로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기자재주들은 좀 등락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도 나오셔서 이제 조선주들하고 함께 가는 기자재주들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, 맞습니다.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조선 섹터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. 이제는 좀 업종 장세 중에서는 그래도 조선 섹터가 가장 먼저 제가 볼 때는 좀 시동을 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조선 3사들은 살짝 이제 좀 대형주들은 좀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좀 추세는 많이 깨지지 않고 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주가를 움직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업종 장세에서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쉬고 있는 부분들 오히려 좀 땡겨놓고 좀 쉬는 종목들 쉬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의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은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게 동성 화인텍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동성 화인텍이요? 네, 네네. 지금 이제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본행제 사업에서 지금 뭐 한국카본과 거의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실적이란 부분이 결국은 이제 조선 3사가 이제 수주를 했을 경우에 이제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회사에 좀 발주가 나오는 그래서 수주량이 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늘어가는 어떤 이런 좀 시스템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선박 외에도 뭐 수소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. 포트폴리오는 분명히 다변화가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1분기 조선사들 뭐 지금 뭐 연말 지금 목표 대비했을 때 거의 한 50% 이상 달성한 좀 지금 회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LNG 관련돼서 뭐 이제 우크라이나 좀 사태도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또 카타르 관련된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다 플러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내년까지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선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좀 매수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조선 섹터 관련된 종목들은 좀 눌릴 때마다 좀 매수하는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 속에 4월 달에 좀 크게 흘러내렸었는데요. 오랜만에 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주가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? 윤여민 FP님.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제 OLED 관련된 쪽에서는 분명히 좀 강자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LCD 이제 시장 안에서 이제 OLED 시장이 좀 커져가는 뭐 자동차로 치면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가 커져가는 느낌인데 지금 이제 이 OLED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살짝 좀 어둡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여기다가 이제 LCD 관련된 쪽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단가를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좀 타이트한 시장이 좀 펼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중국 업체들의 어떤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부분들 이에 따라서 OLED에서 분명히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OLED 파이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실적에 좀 반영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어떤 우려 속에서 좀 많이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고요. 다만 이제 월요일부터 지금 이제 좀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
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좀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매수세가 좀 돌아서는 어떤 그러한 좀 부분을 좀 저는 체킹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뭐 조금은 이제 좀 연기금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메이저 기관들은 좀 계속 수급 자체가 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고 매도를 좀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 더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커져가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쪽 결국은 이런 좀 IT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한 것이고 기계에서 디스플레이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좀 어떤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어떤 시장에 대한 타이트한 이런 분위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 자체는 좋지 않다는 점에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권에 넣어주시되 네. 조금 더 하반기를 좀 보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. 윤여민 FP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를 할 텐데요. 이제 거래되기 지 나흘째 되거든요. 네네. 주가는 좀 빠졌다가 어제 조금 오르고 오늘도 강보합세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팔아야 될 매물들은 좀 다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? 예, 일단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확실히 좀 그 매매 동향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상당히 좀 매도하기 바쁜 상황인데 지금 개인 특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한국인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담고 있는 모습을 좀 대조적으로 볼 수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신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면 이제 우리나라 뭐 개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큰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1분기에 전통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 같은 경우 2,300억,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사상 최대 이익을 좀 달성을 했고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시장 상황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좀 정세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출이 상당히 탄탄했다라고 좀 네.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혹은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차이점으로 보느냐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단기간에 어떤 큰 수익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좀 밑에서 조금 더 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평단가를 보게 되면 대부분 한 11만 원대로 좀 평단가가 좀 잡혀 있는 모습을 좀 보여 있는데 충분히 이러한 좀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좀 이어진다고 하면 한 번 정도의 어떤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SK 바이오 사이언스 얘기 좀 윤여민 FP하고 해보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백신 개발한 거 상품화한다는 얘기 네. 나오면서 좀 주목은 가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등은 못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1% 이상 상승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네. 전략적인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이제 섹터들을 보게 되면 뭐 반도체, 2차 전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우주항공까지도 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에 또 이제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사실 거의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염병의 수준이 좀 많이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. 좀 제가 볼 때는 2, 3년마다 어떻게 보면 주기로 해서 어떻게 이제 좀 바이러스 관련된 좀 그 병들이 질병들이 계속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뭐 사스, 메르스, 코로나처럼 결국은 이제 후를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네. 이러한 좀 이제 질병 관련된 바이러스 관련된 쪽에서 분명히 좀 백신 주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제 뭐 ST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당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어떤 이제 질병으로부터 이제 좀 백신 주권뿐만 아니라 좀 국민을 보호하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러한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잡혔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계속해서 변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좀 그 변형된 임상으로서 어떤 분명히 진행도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CMO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좀 진입 장벽이 높은 또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신약을 개발하는 것과 약간 좀 결이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실적적으로서도 분명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이런 어떤 호재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좀 가야 할 길을 좀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남은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제약바이오 섹터 분명히 한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CMO가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익 Q&C 가져오셨는데
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.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은 사실 자리가 정말 좋았고 네.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거의 지금 9에서 10%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공략주보다는 일단 관심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일단 컨센서스를 좀 더 상회하는 좀 그러한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.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1,800억이 넘었고 영업이익도 뭐 한 340억이 좀 넘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도 좀 상당히 많이 오른 이제 이런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실적이 이렇게 좀 서프라이즈한 어떤 배경에는 분명히 좀 이제 상반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입고 시점이 살짝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회사의 좀 실적 모멘텀이 확실히 좀 부각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최근에 좋아하는 좀 키워드가 이제 증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이외 뭐 이제 대부분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증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증설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증설이란 키워드가 좀 엮이면 좀 상당히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좀 쿼츠 제조 공장을 좀 신설하기 위해서 한 600억 정도 규모의 신설 이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뭐 지난달에 좀 공시를 했죠.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쿼츠의 좀 캐파가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좀 실적으로 기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1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30% 이상,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36% 이상 상승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사실 상당히 좀 주가의 어떤 반등은 반갑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가격 조락보다는 이제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서프라이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가지 않고 있는 그런 좀 반도체 섹터들을 좀 주의 있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원익 QNC가 강하게 슈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반도체 관련주라면 또 어디가 있습니까? 저는 제가 네. 말씀드렸던 섹터 종목 중에 좀 아직은 좀 가지 않고 있는 게 뭐 월덱스. 월덱스. 예, 말씀드렸었고 네. 그다음에 이제 DDR5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아비코 전자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혹시 이제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원익 QNC 오늘 실적이 나오면서 아침에 준비하셨던 목표가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거든요. 33,000원 목표가 제시하셨는데 이미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공략주가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.